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 움직이는 테마주들이 많네요.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단알이 6% 이상 오르고 있고 KG 모빌리언스, 한국사이버결제 등이 2에서 4%대 상승인데요. 다음 달부터 휴대전화 이 결제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된다고 하는데 시장 확대 기대감이 강하게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쟁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 좋습니다. 퍼스텍, 휴니드, 빅텍 지금 3에서 4%대 강세. 우리나라 탄도 미사일 사거리가 연장됐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주말에 또 북한군이 기순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와서요. 이러한 모멘텀이 주가에서는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그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의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내 말씀 좀 드리죠. 오늘 2시 파워타임에서 방송이 되는 이슈통 시간에 여러분들의 주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 시장에 대한 궁금증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자아자 게시판으로 오셔서요. 말머리에 이슈통이라고 붙이시고 오늘 시장에서의 그 주제, 이슈 주제를 올려주시면 또 여러분께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보죠. 지수는 1985선입니다. 여기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증권사 연구원들의 의견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증권 임수긴 연구원입니다. 매기 확산이 기대되는 중소형주에 대해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혼재한 가운데 기대 요인이 우세하다라는 관점인데요. 제한적인 반등을 예상을 해보자라는 시각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에도 신중한 외국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모멘텀 공백으로 방향성 찾기가 어려울 듯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단기 변동성 확대 시에 1960선 전후에서의 중소형주 중심의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네요.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모멘텀을 기다리는 장세입니다. 그로 인해서 좁은 박스권의 움직임이 이어질 텐데 여기서 중소형주를 보자, 실적주를 보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상당히 변수는 많습니다. 금통위도 있고 만기일도 있고 또 ESM도 이제 출범이 되게 되고 EU 재무장관 회담도 있고 뭐 스페인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증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이제 좀 제한적인 반등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기대 요인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 이제 부담 요인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제한적인 흐름들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우선 이제 기대 요인은 그 지난 주말에 미국 쪽 그 고용지표 결과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어떤 경기 선순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 밤 그 EU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뭐 내일 같은 경우는 뭐 ESM이 공식 출범을 하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또 뭐 EU 정상 회의도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로존 불확실성 완화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기대 요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10월달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것 정도가 기대 요인으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반대로 그 어닝 시즌 진입 이후에 좀 그 실망스러운 그 실적 결과에 대한 우려, 그리고 어떤 스페인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지방 정부의 구제금융 요청 소식이 좀 들리고 있는 것, 그리고 IMF 쪽에서 그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것들은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크게 오르기도 좀 힘들고 크게 밀리지도 않는 가운데 어떤 수급 동향에 의해서 그 제한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기를 들어보니까 당분간은 제한적인 반등 흐름, 그만큼 좀 횡보 국면을 예상을 하십니다. 시장이 이렇게 좀 제자리 걸음을 좀 반복한다면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주간 전략은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뭐 제한적인 반등 시도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반적으로 박스권 내에서 어떤 교착 상태를 크게 이제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지수보다는 그 종목 대응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지수가 좀 지지부진하다면 중소형주나 코스닥 시장의 어떤 상대적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또 하나 이제 팁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그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고 또 그 이번 주에는 이제 미국에서 그 내일 알코아를 시작으로 해서 3분기 대내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실적 결과에 따른 어떤 차별화를 고려를 해서 또 접근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또 중요한 그런 구간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익 전망치가 비교적 양호한 IT나 운송 섹터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된다면 증권이나 어떤 건설업종 쪽으로도 단기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떨까요? 일단 시장 미국의 고용 지표만 본다면 위쪽으로 좀 방향을 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져봤는데 오히려 시가를 좀 밑돌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조금 더 밑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지 5일장 전망과 전략을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특별히 이제 매수 주체가 부각이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장이 약세 출발을 하고는 있지만 미국 쪽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유럽 쪽 상황도 길게 보면 개선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어떤 이런 기대감을 반영을 해서 장중에는 좀 낙폭을 만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좀 약해졌지만 유동성 환경도 양호한 편이고요. 또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유동성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그 매물 소화 과정을 상당 부분 거쳤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매물 압박은 좀 완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어닝 시즌을 앞두고 실적과 관련된 어떤 주가 반영 과정에서 종목별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신중한 접근이 요구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떤 미국적 경제지표 선전 영향이 우선적으로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 민감 섹터 중에서도 미국과 연관성이 높은 IT나 운송 쪽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계속해서 좀 단기적인 매매 전략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쪽의 호재를 좀 바라보자라는 관점입니다. 시장에서 그다지 크게 지금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경기 민감주들, 운송이나 IT 관련된 그 종목군들의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네요. 지금 삼성전자는 소폭의 마이너스권으로 좀 전환된 모습이죠. 이로 인해서 시장이 1986선까지 밀린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